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아하, 시장이 참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 안 보는 게 장땡입니다. 예, 봐도 답이 안 나와요, 지금은. 지금 현재 미증시가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큰 폭락은 아니고요. 지금 약간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양책이 지연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예,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책을 진행하는 게 지연되고, 그 다음에 연준의 스탠스가 뜨뜻미지근하고, 뭐 이런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시장이 약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런 해석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 어쩌란 거죠. 예. 그 말이 맞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부양책이 지연 안 되면 상승하나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되네, 바이든이 되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딱 그런 얘기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아, 이번에 뭐 트럼프가 막 될 것 같아. 이러면 그래서 증시가 올라 떨어져.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하기 좋은 말하고 쓸모 있는 말하고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고점이 부담돼서 떨어지냐? 모르죠. 결국에는 거래량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를 듯 말 듯 지지부진한 시장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증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나스닥이 약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다릅니다. 자료를 작성하고 나니까 좀 올라 있네요. 구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자, 드디어 폭락론자의 소망, 하락시장이 오나. 폭락론자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지금도 키보드로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개미 다 한강 간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오열종대로 운동장을 돌려도 몇 바퀴는 돌립니다. 근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시장을 지켜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오래 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시장이 하락할 타이밍이 오면 그 킬러 본능이 발동해서 시장이 하락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옵니다. 근데 지금은 하락을 할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머릿속에. 대체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하락할 수 있지라는 생각. 돈은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 공장에서 계속 찍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락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폭락론자들은 빨리 떨어져야 매수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근데 떨어지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해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래요. 결국엔 폭락론자는 못 삽니다. 결국엔 주식은 못 사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 3년 전에 부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부동산, 서울 부동산이 막 몇억 올랐다 이럴 때, 야, 고점이야. 야, 지금 잡으면 상투 잡는 거야. 1년이 지났어요. 훨씬 많이 올랐어요. 상투야, 진짜. 지금 거품이야, 거품. 1년이 지났어요. 더 올랐어요. 전고점 돌파했어요. 야, 진짜 지금 집 사면 진짜 그 집 껴안고 살아야 된다. 뭐 껴안고 살면 되긴 하죠.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보다 좀 앞서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선민의식을 가지고, 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라는 스탠스로 모든 사물을 비춰보기 시작하면 진짜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때부터. 3년 전에 집값을 보면 그거 고점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강남의 아주머니들은 그냥 가서 부동산 가서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돈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뭐든지 돈을 이길 수 없다. 돈이 이렇게 찍혀 나오고 있고 부동산 쪽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사람들을 포모에 빠뜨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아무리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고 한들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을 봤을 때 지금 3천을 넘었어요. 3천을 넘어서 엄청 높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3천이 넘는 거는 굉장히 고점이라 생각해요.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떨어질까요?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그런 식으로 접근할 거면 미국 시장은 옛날에 폭락해서 지금 없어졌어야 됩니다, 시장이. 야이씨, 그리고 드디어 제 로봇 쪽 올라갑니다. 예.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죠. 삼익 THK를 제가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여기 더 매수하고 두 번 매수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때 피레친 꽂고 쭉 떨어질 때 샀어요. 아하, 좋다, 좋다. 일단 매수 걸어놓자. 바로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매수를 걸어놨는데 사지더라고. 잠깐만,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한 이후에 계속 홀딩하고 있었습니다.
홀딩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지 혼자 상승하네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까? 알았으면 전날에 더 샀겠지. 근데 이 사장님의 고용은 애도에 진짜 립입니다. 지금 완전 멘트를 뚫고 내려갈 것 같은데 삽질이. 내일 또 약 올려야겠습니다. 그때 팔지 그랬어. 여기서 고용이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시키겠습니다. 사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시키는 게 아니죠. 추가 매수를 건의해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수혜주 썰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씩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그 4차 산업혁명은 결국에는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이거는 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었습니다. 개인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하면서 그 중요성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하면 막 광고가 뜹니다. 결국엔 페이스북도 광고 플랫폼이에요. 광고가 뜨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는지 내가 좋아하는 상품들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페이스북 담벼락을 보면서 친구들 내용을 보다가 이 뭐야 하고 클릭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내 관심사랑 맞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굉장히 소름이 돋는 겁니다. 그때는 인지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가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물음표죠. 거기다가 페이스북을 제가 처음에 했을 때 가장 놀랬던 게 뭐냐면 친구 추천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자꾸 뜨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연락을 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걔들이 친구 추천에 막 떠요. 걔를 추가를 하면 또 다른 애가 또 떠요. 근데 얘도 내가 아는 애야. 근데 내가 전화번호를 저장하지도 않은 애인데 내 지인의 지인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아는 애야. 이런 애가 막 떠요. 추천에. 되게 신기하잖아. 좀 있으면 제 친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요. 그런 그 소셜 네트워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마냥 신기했죠. 마냥 신기했는데 이제 슬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얘가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지? 자, 데이터가 중요해졌어요. 저장소가 발달합니다.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모아야겠죠. 모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모으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저장 수단이 발달합니다. 클라우드가 뭐 구름이란 뜻인데 구름은 아니고요. 내가 안 보이는데 저장하니까 구름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누가 저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클라우드가 발달하면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엄청 많이 모여서 휴지 데이터, 뭐 매니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빅데이터라고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 큰 데이터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데이터가 많이 저장된 게 빅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게 됐으니까 자, 너의 정보를 다 모았어. 야, 이 모았는데 너무 많네. 이거 어떻게 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 결국에는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 그게 AI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AI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AI도 종류가 많아요.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진짜 뭐 쇠로 만든 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처리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머신러닝입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얘는 이쪽으로 수렴한다라고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진을 보면서 저거는 개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확률입니다. 확률.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 필드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그냥 자팍다식한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거랑은 전 진짜 이거는 자신 있게 차별할 수 있습니다. 내 데이터가 중요하구나. 이제 인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왜 마음대로 가져가지? 결국에 4차 산업혁명의 키는 프라이버시랑 시큐리티가 될 겁니다. 나중에 더 얘기하시죠. 자, 과연 삼성전자는 언제까지 올라갈까라는 질문입니다. 과거를 한번 봅시다. 어차피 펀더멘털은 언제나 좋았어요. 삼성전자는 언제나 좋았습니다. 언제나 삼성전자의 펀더멘털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뭐 얘는 그냥 유망한 종목이에요. 늘 우리나라 1등 기업이죠. 자, 그러면 옛날을 보면 알잖아요. 이동평균선 확장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이동평균선이 부채살처럼 펴지는 거 보이시죠? 예전이랑은 지금 분위기가 달라요.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지금 현재 확장하고 있다. 여기서 뭐 데드크로스 나오고 이런 거 좀 넘어가시고요. 자, 그럼 과거 대세 상승기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세 상승을 했어요. 액면 분할 전까지. 자, 그러면 지금이랑 좀 흐름이 비슷하죠. 붙여넣으니까. 비슷한 부분은 붙여넣었으니까 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되게 막 신묘한 부분을 가져온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도 막 이동평균선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동평균선 확장해요. 확장하다가 자 다시 이동평균선이 모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평균선이 확장하죠. 그 다음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급격하게 확장하다가 데드크로스 후에 횡보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알죠. 쭉 떨어지잖아요. 3만원대까지 떨어집니다. 뭐 나중에는 또 9만원까지 오지만 이때 당신 괴로웠겠죠. 이때 고점에 산 사람도 지금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가치를 인정받지만 이거 오늘 얘기한다고 했는데 깜빡했다. 그건 내일 얘기하고요. 아무튼 지금 의미 있는 포인트들을 보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구간이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모인다. 모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모일 때 데드크로스가 엄청나게 나더니 여기서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 포인트들을 일단 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61선이 저항이 되면 조심하자. 무슨 말이냐면 61선이 여기서 그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61선을 왔다 갔다 하다가 61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 61선 깨고 다시 올라가고 61선 깨고 이때부터 61선이 저항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저항이 됐지만 역머리 역경 그리고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61선이 저항이 돼서 극복을 못합니다. 극복을 못하면서 떨어지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61선이 저항이 되면 조심하자.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이건 이동평균선 놀이가 아닙니다. 이동평균선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동평균선은 결국 60일 이동평균선이면 60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가입니다. 평균 매수가가 무엇이냐? 그 가격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샀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거래량이 포함되지 않은 이동평균선 수치긴 하지만 결국에는 매수하려는 애들이 평균 매수 가격을 못 이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0일 이동평균선이 6만원이라 칠게요. 그럼 6만원이란 가격이 왔을 때 나 본전 왔어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 사람들이 본전이 왔기 때문에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을 받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매수세가 약하다. 61선이 저항이 되면. 자, 이동평균선은 확장 후에 반드시 좁혀진다. 맞죠? 사는 사람은 어차피 점점 줄어듭니다. 사면 살수록. 그러니까 이 주식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주식이 어떻게 상승하죠? 제가 주식이 상승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시장가 매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가 매수라는 건 내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식시장, 이 호가창은 결국 상점입니다. 상점에 들어와서 시장가로 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전 지지선을 지지 못하면 위험 신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지지선이 생겼죠. 여기 지지선. 그 다음에 여기 지지선이 생겼습니다. 자, 지지선을 지지를 못하면 여기 지지했지만 이 뒤에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지지선을 지지 못하면 위험 신호다. 상승 추세가 꺾이면 위험 신호다. 이 상승 추세도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생긴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지선을 지지 못하면 위험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동평균선 상공 좁혀지고 이전 지지선을 지지 못하면 위험 신호다. 지지선이면 눈 새빨갛게 뛰어들 겁니다. 사람들이 와 지지선 왔다. 기술적 분석의 달인은 내가 살 수밖에 없지. 이러면서 달려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를 못했다는 건 지지선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겨낼 정도로 매도세가 강하다는 겁니다. 즉 메이저 세력들이 팔고 있다. 거래량을 주목해야 됩니다. 거래량 보시면 축축축축축축 자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거래량 이 정도는 그냥 평균 거래량을 보시고요. 여기를 뛰어넘는 눈에 띄는 거래량들이 있죠. 이때를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량 크게 발생하고 상승하죠. 예. 이때 무슨 신호가 들어왔다는 거겠죠. 상승하다가 약간 여기서 하락하죠. 이때 거래량이 2번 발생합니다. 자, 하락세를 지지선 지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 보이죠? 자, 하락하고 그 다음에 지지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쭉 상승하다가 코로나 폭락 때 떨어집니다. 거래량 터지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 항상 변곡점을 맞이했다. 여기서 크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결국엔 거래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이 변곡점이란 겁니다. 변곡점. 그래서 지금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해타산이 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공매도 금지 해제 방법입니다. 공매도 금지 해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실컷 좋건 약속을 지키고 말고 이런 건 이제 다 떠나요. 우리가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음 액션을 짜고 전략을 세우는 게 현실주의자입니다. 그게 저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공매도 금지에 대한 방법론인데요.
또다시 지금과 똑같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 저는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고, 어찌되었건 금융이건 모든 그 기관은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해야 돼요.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에게 약속한 공매도나 수단을 일방적으로 연장시킨다는 결과를 내기보다는 둘 다 좋아할 만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나왔던 얘기가 있잖아요. 코스피 200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한다.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 200 종목들은 너도 나도 팔고 도망가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약간은 위험해지겠죠.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해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 200 종목의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해서 코스피 200 종목이 떡 나간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위험한 타이밍이 온다. 대형주가 조정을 보이기 시작하면 중소형주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했죠. 만약에 앞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대형주 조정이 발생하겠죠. 뭐 큰 조정까지는 아니고 조정이 발생할 겁니다. 당연히 공매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잘 올라가지 않냐라고 부르짖는 애들이 공매도가 재개되면 말을 바꿔서 다시 용비어 참가를 부를까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트겠죠. 결국엔 팔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큰 폭의 조정이 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자. 미국 증시 공매도의 반격이라는 뉴스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게임스탑부터 시작해서.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셀트리온을 주목해라. 왜냐하면 코스피 코스닥에서 공매도 1등이 셀트리온 시리즈입니다. 공매도 잔고가. 내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씨. 예, 이건 뭐 농담이고요. 어차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사주지 마세요, 제 거. 제발 사지 마세요. 예. 제가 언급했다고 해서 사지 마세요. 그 GL 팜테 얘기했다고 사신 분들이 있던데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예, 전 제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주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미리 샀기 때문에 뭐 하락한다고 해서 별 수 없는 건데 제가 이미 사서 밑에 깔고 있는 종목을 따라 사시는 건 제 주식을 사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제가 종목을 얘기하기 싫은데 한번 얘기했던 종목은 계속 말씀드려야 되니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매도의 반격이 생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공매도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공매도하면 셀트리온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있을 겁니다. 저만 드는 게 아닐 거예요. 자, 외신입니다. 월스트리트이 낮게 열리고 있다. 보잉의 실적이 손해인가 봅니다. 로스라고 하는 게임스탑이 더블났답니다. 10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다운. 게임스탑이 지금 현재 핫 포테이토입니다. The Big Short이라고 합니다. 게임스탑이 또 똑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공매도 친 사람들이 다 한강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hallenge the bearish position이라고 하잖아요. bearish position이면 short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네요. 저 관련 종목들이 막 100배, 100배란다. 100%, 막 150%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Reddit Rally Continue라고 하잖아요. AMC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현재 110% 오르고 있고, 지금 게임스탑도 한 70% 오르고 있을걸요. 리테일러 익스프레스가 35% 오르고 있고, 블랙베리는 10%. 쟤는 뭐 그렇게 크게 안 오르죠. 지금 약간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커요. 패드가 unchanged course 꾸지 않는답니다. 예, 금리도 동결하고 별다른 게 없었다. 뜨뜨미지근했다. 오일이 스테디하다. 걸프에 지금 중동 쪽에 텐션이 있나 봅니다. 텐션이 있으면 유가가 올라가죠. 내신입니다. 또 20분 넘기겠네. 홍남기 부총리가 자율주행 4단계 핵심 기술 개발에 1.1조를 투입한답니다. 지금 미래차에 대해서 자율주행 4단계가 자율주행은 1, 2, 3, 4, 5단계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가름말을 태우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개입이 얼마나 들어가냐 차이입니다. 결국엔 4단계가 되면 사람이 핸들에 손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3단계는 핸들에 손을 얹어야 됩니다. 4단계는 핸들에 손이 떼지게 돼요. 5단계는 뭘까요? 엑셀레이터에서 떼고 사람이 없어져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4단계면 완전 자율주행에 속하겠죠. 거기에 돈을 투입하겠다. 근데 라이다 등 센서, 통신기술 등 핵심 기술 개발에 되게 뭉뚱그려 얘기하긴 하네요. 근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는 정말 유능한 그 경제인이겠지만 라이다에 대해서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얘기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다 떠나서
밑에 사람들이 열심히 분석했겠죠. 그래서 결론을 낸 게 미래차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자율주행이다 정도만 캐치하시죠. 새 투자자 찾기 난항 쌍용차. 급여 삭감의 매각 불발 대비. 쌍용차가 제가 차트를 못 봤어요. 얘를 좀 봐야겠습니다. 그냥 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불법 공매도 징역 20년. 한국에 미국식 도입하면 도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저 예전에 이게 금감원이랑 전화하고 깜짝 놀랐다고. 공매도 수기로 넣었는데 얘들이 막 공매도 수기 그 제출을 막 누락시키고 이런 일이 발견됐어요. 제가 그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 영상도 있잖아요. 제가 신라젠 HLB에 대해서 금감원에게 물어봤다라는 영상 있잖아요. 그 진짜 물어봤거든요. 물어봐서 결과를 말씀드렸던 건데 듣고 놀랐습니다. 처벌이 약하더라고. 이런 거를 엄청나게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법 공매도를 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불법 공매도를 하면 사형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목숨 걸고 불법 공매도를 할까요? 다른 데 가서 돈을 벌지.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에는 범죄를 불러온다. 이거는 거의 뭐 책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거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잠깐만요. 10초만 투자할게요. 이거는 근무태만. 예, 넘어가겠습니다. 실적 랠리 서막, 증시 더 달군다. 저런 단어가 나오면 참 그래요. 예전에는 코스피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 코스피 뭐 며칠째 상승 이런 뉴스 나오면 하락의 신호였어요. 저도 그렇게 판단했었고. 근데 지금은 정말 애매하네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정말 안 좋은 신호인데 애들이 뭐 증시 더 달군다고 얘기를 왜 하겠어요. 내 거 좀 사달라는 얘기입니다. 뉴스는 모든 뉴스가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이거는 제가 제 친구 철수에 오른손을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뉴스는 광고다. 광고다. 개인의 취향 존중해야 버는 요즘 코스피 개취입니다. 예. 이경수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종목군 다수를 골고루 매수하기보다는 최근 유행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특징이 있는 개인으로 최근 모멘텀 팩터의 강세가 뚜렷하다. 뭔가 그럴싸한 단어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게 이게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일반화를 굉장히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종목군 다수 골고루 매수하지 말고 유행하는 종목 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유행하는 종목을 계속 사면 그게 계속 올라갈까요? 자, 지금 군원 내구재 수주가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지만 이전 대비 안 좋게 나온 겁니다. 이런 착시효과에 걸리면 안 되고 원유 재고가 9밀리언이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여긴 반영이 안 됐네요. 자, 실트리온 2차 자문 결과가 공개됐죠. 중앙위에서 효과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뜨뜻미지근하네요. 셀트리온은 일단 좀 지켜보시죠. 어셀수. 내일은 IMF 연례 협의 결과가 나오고요. 국고채 발행 계획, 국고채 엄청나게 찍어낸다고 하겠죠. 네. 왜냐면 하늘이 그거 사라고 했잖아요. 옵션 만기일 다가오고요. 최소한 30분 넘기지 말자. 여러분 시간을 30분 뺄 수는 없잖아요. 1.5배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전 제 방송을 2배속으로 다시 봅니다. 자, 시간외가 좀 떨어지고 끝났는데요. 개인이 또 1.3조를 매수했네요. 그 반면 투자자 예탁금은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증시의 자금이 더 유입됐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완벽히 싱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몇 년째 트래킹하고 있는데 대충 트렌드만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팔았는데요. 누가 팔았냐 하면 연기금이 계속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투자는 오늘 좀 매수한 편이에요. 매수한 편인데 연기금 좀 팔고 나가고 있네요. 외국인이 막판에 개미한테 약간 물량을 넘기고 나가는 게 좀 보이네요. 그래도 오늘 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그나마 지지선을 좀 지지했어요. 여기서 좀 털릴 뻔했지만 거래량이 많이 안 올라간 걸로 봐서는 털리지 않았고 그냥 손해는 안 보는 장이었다. 그냥 기술적 분석 트레이딩을 했어도 손해는 안 봤다. 이렇게 ETF를 매매하면 나름 성과가 나쁘진 않습니다. 지지선 잘 보고 여기 지지했죠. 지지하고 반등하다가 이쯤에서 매수하면 웬만하면 성공합니다.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전업 투자로 전향을 하면 이것만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요것만.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욕심만 버리면 됩니다.
자, 이 지지하는 거 봤죠? 여기 들어가서 저는 웬만하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매수하면 매수 마크 찍힌 거 항상 보여드리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매수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왜냐면 계속 못 보고 있거든요. 바닥이 어딘지 가늠을 못 합니다. 근데 이 바닥을 발견했다. 그럼 반등을 쭉 합니다. 이건 보내요. 잘 가.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이 좀 약간 올라가면서 이 하락을 시작할 때 요때 반등 지점을 노립니다. 거래량 올라갈 때. 요렇게 매수하면 여기 뚫어낼 때 좀 지켜보다 여기 못 뚫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본전에 그냥 파는 거예요. 어차피 ETF는 수수료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요 상승을 먹고 떨어질 때 요 지지선을 지지 못하면 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먹었잖아요. 요것만 먹고 살아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요것만 먹고 살아도 돼요. 제가 휴가 쓰고 해봤는데 진짜 내가 회사를 왜 다니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 추세다. 현재 코스닥 하락 추세다. 자, 미증시가 하락이 많이 복구되긴 했네요. 나스닥 2% 가까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유가는 그 걸프 텐션 때문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유가는 뭐 계속 지켜보시죠. 상해가 약간 강보합을 보였지만 한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고 한국 시장 하락폭에 비해서 지금 MSCI 펀드 유수가 많이 떨어지는 걸 보면 내일 시장이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많이 떨어진 다음에 밑꼬리를 얼마나 달아주느냐가 관건이죠. 저도 밑꼬리 얼마 다는지 좀 보겠습니다. 내일은 단기 트레이딩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제가 댓글 요즘에 못 달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트는 어떻게든지 찍으려고 하는데요. 댓글을 못 달고 있습니다, 진짜. I'm sorry. I'm sorry. 예, 외국인 시청자분들도 I'm sorry and thank you. 예. If you want me to speak English, 아니다. 예, 감사합니다.